사주 강의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지요.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도표를 많이 그려 보셔야 합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그리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를 많이 적어 보시고 이 도식을 한번 그려보시고 그만둘 게 아니라 많이 그려보셔야 합니다. 많이 그려보시고 또 다른 종이에 또 그려보시고 제가 설명드린 구간에 가셔가지고 반복적으로 많이 해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하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를 좀 색다르게 설명한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 이 부분을 가지고 왔냐 하면 공부를 점점 해 나가시다 보면 뭐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고 저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는데 근데 조금 이제 공부 연륜이 쌓여서 뭐 10년 넘어가고 뭐 15년 넘어가다 보면 그때는 정말 자연의 이면에 있는 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대가라고 하지요. 뭐 손님이 가면 뭐 훤히 다 알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길흉을 정확하게 맞춰버리고 그래서 이 설명드릴 부분은 산명학에서 가져온 것인데 산명학은 연을 기준을 해서 본다고 설명을 드렸고 우리가 배우는 자평학은 일을 기준해서 본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건 오행을 설명하고 자연의 이치를 설명하는 것이라서 자평학에도 필요한 부분이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좀 색다르게 설명한 대가의 글을 보시면 뒤에 공부하시다가 좀 기이한 어떤 자연의 이면을 보게 되면 그때 처음 배웠던 그 부분에서 들은 것이 진실이구나 하는 걸 아시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갑을병정 무기 경신 인계나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에 대해서는 자꾸 검색을 해서 보십시오. 이분은 이렇게 말을 했고 저분은 저렇게 말을 했고 자꾸 찾아서 읽다 보면 갑이 뭐고 을이 뭐고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은 하루 종일 이렇게 찾는다 생각하시고 갑목 찾고 읽어보고 을목 찾아서 다른 분은 또 어떻게 설명했나 읽어보고 하시면 그 습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 보고 근데 접하기 어려운 대가의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목은 우레인 것이다. 그 습관 중에 처음 나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지도 갑을 기준으로 성격을 지닌다고 했지요. 그래서 처음 나올 때 우레인 것이다. 이 말은 이제 기운이 처음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기는 울리는 것이다. 양기가 울린다고 하는 것이다. 갑목은 양이지요. 양이고 우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모든 원령을 상고하건대 갑목은 봄 가운데의 달로서 우레를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주역에도 보면 처음 기운이 일어나는 것을 우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꼭 우레라고 보기보다는 처음에 기운이 우렁차게 일어난다 이렇게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목이 왕성함으로써 그 정음하게 되는데 항착 우레가 땅에서 떨쳐 일어납니다. 이랬네요. 그리고 갑은 큰 나무입니다. 큰 나무. 정자나무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뭐, 그 시골이나 가면 정자나무가 큰 게 있지요. 그게 갑목입니다. 큰 나무이고, 네, 갑은 머리가 또 갑입니다. 그리고 주먹을 쥔 상태도 갑이고, 그다음에 상자도 갑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갑은 목이니까 목은 생명체죠. 생명체. 수목 화토금 중에 유일하게 생명력을 지니고 자라고 하는 것은 목이라고 했는데 갑은 목이니까 큰 생명체입니다. 큰 생명체. 유순하고 살기가 없는 살성을 띠지 않은 큰 생명체. 바다의 고래도 갑이겠지요. 그리고 뭐 코끼리 같은 경우도 갑목이지요. 갑. 그리고 기린도 유순하니까 갑. 큰 덩치를 가진 생명체들은 천적이 없지요. 거의.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둔합니다. 좀 둔하고 좀 게으르게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행동하는 것도 섬세하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감정 표현도 섬세하지 못할 것이고, 갑목은 우레이고 머리이고 사람의 머리입니다. 주먹을 쥔 상태이고 정자나무가 대표적으로 갑의 형상을 한 경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은 바람이다 했습니다. 바람. 목은 바람입니다. 수목, 화토금 중에 목은 바람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을목은 바람이다. 그리고 얼은 작은 생명체입니다. 작은 생명체. 갑목이 큰 생명체면 얼은 작은 생명체. 뭐 다람쥐나 그 물고기 떼, 작은 물고기 떼가 을목이겠지요. 을목. 그리고 뭐 작은 나무도 을목이라 할 수 있고. 그리고 을이라는 것은 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적절히 온도만 맞으면 엄청 번식을 합니다. 이게 을의 특징이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을의 특징이 온도가 적절히 올라가고 온도가 적절히 올라가려면 사주에 화가 좀 있어야겠지요. 그리고 땅도 적절히 비옥하면 무한대로 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이라는 게 원래 번식을 하는 것인데 을목은 작은 나무, 작은 생명체인데 시내가에 보면 날씨가 따뜻하고 온도가 적절하면 뭐 올챙이나 개구리나 뭐 붕어나 엄청 번식을 하지요. 바다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 을목은 특징이 번식을 한다. 온도가 적절하고 하면 그러니까 사주상에는 원래 팽창하거나 성장하는 세력이 없는데 스스로 자라나는 세력이 없는데 목은 스스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뭐 가령 을이 재물에 해당되면 온도가 적절하고 땅도 적당히 있으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재산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리고 을이 만약에 학문에 해당되는 자리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은 학문적 깊이가 굉장히 뛰어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을이라는 게 적당한 온도와 적당히 가지치기만 해주면 세력이 늘어나서 기란 작용이 될 수가 있고 반대로 온도가 약간은 덥고 땅도 약간
더운데 따뜻하고 적절한데 만약에 앞에서 배운 감목이 있으면 얼은 감목을 칭칭 감고 올라갑니다. 자꾸 감고 올라가면 만약에 감목이 뭐 권력이나 명예 같으면 명예나 권력이 엉망이 되겠지요. 그리고 을이라는 것은 온도와 땅이 적절하면 경금도 타고 올라갑니다. 경금도 타고 올라가서 경금이 만약에 뭐 재물이면 돈도 잃게 되고 사업도 엉망이 되겠죠. 이거 을목이 나쁜 작용을 하게 되면 자꾸 그 배가 늘어납니다.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을은 작은 나무입니다. 그 작은 생명체. 그리고 을이 또 적절한 땅인 진토를 보면 땅 속에 들어가서 수많은 벌레가 생기지요. 그래서 뭐 을이 좋게 작용하면 지렁이가 땅 속에 들어가서 땅을 비옥하게 해서 그 사람은 어떤 남다른 능력이 있고 체력이 튼튼하고 뭐 그렇게 되기도 하고, 이제 반대로 나쁜 작용을 하면 문제가 좀 심각하겠지요. 그 사람 같으면 남자의 정자처럼 무한대로 불어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병은 불과 태양이라고 하였다. 병은 뭐 태양이라는 것은 이제 뭐 다 그렇게 이제 학자들은 말씀을 하시고, 활짝 핀 꽃도 병입니다. 활짝 핀 꽃, 꽃도 병이고, 병은 약간 무력적인 면이 있습니다. 군대의 무, 한자로 무자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병이라는 게. 불과 태양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화는 문명 문화지요. 문명 문화. 그리고 화는 병화는 정신이기도 하고, 이분은 정화를 별이라고 했습니다. 사주 공부하시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신을 별이라고 합니다. 신을 별. 신을 별이라고 하는데 정화를 별이라고 했습니다. 정화는 음의 화지요. 병화는 양의 화고, 남녀를 보면 남자는 억세고 강하고 덩치도 크고, 정화는 부드럽고 온화하고 덩치도 작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병은 양의 화, 정은 음의 화입니다. 그 정화는 별이라고 하기도 하고, 번개, 번개라고 하기도 하고, 장정, 젊은 남자, 젊은 남자라고 하기도 하고, 정화는 못생긴 꽃, 못생긴 꽃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등잔불, 번개불, 전기불도 다 정화겠지요. 그 정화는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화 특성이 저번 시간에 기억하시라고 했지요. 그 사람의 몇 마디를 들으면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금방 감이 오는 사람입니다. 정화 일주인 사람, 정화 자리가 그 사람의 일간인 사람은 조심을 해야겠죠. 성격을 금방 알아버리니까. 이분은 무토를 노을이라고 했습니다. 무토는 노을이다 이랬습니다. 무토는 구름입니다. 구름. 구름이기도 하고 큰 산, 큰 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높은 구릉지도 모토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름이긴 한데 많은 구름을 말하겠지요. 사주에 물이 많이 있으면 먹구름이 되겠지요. 그리고 사주에 화가 마르면 하늘에 떠 있는 맑은 구름입니다. 맑은 구름. 그리고 기토라는 것은 작은 구름, 작은 흙, 논밭도 기토입니다. 기토는 좀 기이한 면이 있습니다.
기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운이라 할 때 그 기자에 해당합니다. 기자. 그리고 기라는 것이 나중에 사주를 쭉 공부하시다 보면 굉장히 기이한 면이 있다. 이렇게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기라는 글자와 십간의 맨 마지막인 개자가 합쳐진 경우는 기자는 기이한 기자고 개자는 계략, 그러니까 무슨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되는데, 기계가 합쳐지면 자신도 모르게 아주 기이하게 어떤 부분을 성취하는 면이 있습니다. 사주에 기가 있고 개가 있으면 그 사람은 기이한 계략이나 계획을 세우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부분도 기억을 한번 해두시고, 경금은 흔히들 도끼라고 하기도 하고 큰 산이라고 하기도 큰 쇠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대구에서는 사주나 한의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구에서 자연 형상이라고 사주를 가지고 자연에 빗대어서 그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보고 이제 머릿속으로 그렇게 해서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경을 종달새라고 합니다. 종달새. 이분은 하늘에 떠서 가는 달이라 했네요. 그러니까 하늘에 떠서 가는 달도 맞고 종달새도 맞고 도끼나 큰 쇠도 맞습니다. 자연 형상을 빗대어서 그 사람의 환경을 알아내는 것이 기가 막히게 맞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이를테면 그 간목, 큰 간목을 배우셨죠. 간목이 여름에 났다면 정자 밑에 사람들이 더우니까 많이 몰려들지요. 더우니까 여기서도 몰려오고 저기서도 몰려오고. 그러니까 그러한 사주의 소유자 곁에는 항상 의지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그 세상이 힘들어서 옆에 와서 의지하고 도움도 받고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갑이라는 게 있고 밑에 술토가 있으면, 지지 중에 자축, 인묘, 진사, 어미, 신유, 수레 중에 술토가 있으면, 술은 사막이고 갑은 나무인데 사막에는 나무가 없지요. 그래서 선인장이 됩니다. 갑술은 선인장. 선인장이 되면 주변 인정이 좀 적지요. 인정을 누릴 기회도 적고 외롭고 고독하고 때로는 남편도 없고 그렇게 됩니다. 선인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연 형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를 빗대는 경우도 자연에 빗대어서 자연물에 빗대어서 사주 형상을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대구에 있는 분들 중에 정말로 자연 형상을 기가 막히게 해서 손님들이 탐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이 경금은 종달새라고 합니다. 종달새. 그러니까 나중에 뭐 시간이 나거나 하면 대구에 영리학회나 찾아가셔서 자연 형상을 잘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 한번 만나 뵙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자연 형상이라고 해서 그분들 이론을 쭉 써낸 것이 암암리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저도 그 1편만 봤어요 그때.
1편만 어디서 구해서 봤는데 2편은 달라고 하니까 뭐 못 주겠다고 그러대요. 그분도 역시 그 자연 형상론을 어디서 얻었는데 좀 힘들게 얻었거나 값을 지불하고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2편은 뭐 저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자기만 본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들었지요. 엄청 오랜 세월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국 분들이 자연 형상을 가지고 기가 막히게 맞추는 분들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신은 검의 설이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신을 설이라고 했습니다. 설이. 신은 작은 가위, 그리고 작은 쇠붙이, 보석,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신이 작은 가위니까 목이 많은 경우는 정원에서 가위질을 해서 이쁘게 만들어 놓는다. 뭐 이렇게 설명을 그 자연 형상에서 하는데, 그러면 인물도 이쁘고 주변도 깔끔하게 정리 잘 해놓고 뭐 그렇게 감명을 하면 적중도가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임수는 가을 이슬이라고 했습니다. 가을 이슬. 가을 이슬이고, 그 임은 또 나이 많은 부인. 그 흔히들 임은 호수라고 하죠. 호수. 큰 바다, 큰 강물. 그리고 자연 형상에서는 임을 또 뇌라고 합니다. 머리에 있는 뇌라고 하기도 하고. 그 밑에 보면 정화를 보면 가장 현명하게 태나니 정성은 은하수가 되고 임은 가을 이슬이 되어 이랬네요. 그래서 앞에 정은 남자라고 했죠. 젊은 남자라고 했는데 정과 임이 만나면 임은 뭐 중년 부인 정도 되니까 젊은 남자와 중년 부인이 있으면 같이 있으면 조금 그러한 일들이 생기겠죠. 좀 엄란한 일들이 생기겠지요. 개수는 흔히들 비다 그렇게 합니다. 비. 태양 병화하고 개수하고는 서로 삼각관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태양이 떴을 때 비가 오면 그 모습이 좋지는 않지요. 병화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병화하고 개수는 서로 삼각관계다라고 설명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수는 봄 장마다 이랬습니다. 봄 장마. 그 다음에 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지지를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자는 지지의 머리이다. 시내와 계곡, 강과 대양의 수인 것이다. 이분은 또 대양의 수라고 했네요. 원래 대양의 수는 해수가 될 수도 있는데, 자는 지지의 머리이다. 첫 번째란 말이죠. 시내와 계곡, 강과 대양의 수인 것이며 이랬네요. 자는 흔히들 계곡에 맑게 흐르는 물입니다. 맑게 흐르는 물이고, 그 내부가 훤히 비치는 맑은 물. 자수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수라는 게도 일직선으로 된 거죠. 일직선으로. 1차원도 되고, 자수라는 게 그 백지에다가 자를 대고 쫙 끊으면 1차원이지요. 자라는 것은 일직선으로 쭉 뻗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축은 담장도 되고, 그 축은 좀 딱딱한 흙, 자갈밭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자갈밭. 그 지장간이 있는데 지장간을 이제 덜쳐내서 같이 설명하면 딱딱한 땅, 자갈이 있는 땅, 척박한 땅 그렇게도 봅니다.
이는 봄을 세우며 양의 기운이 모이는 곳이면 이는 나무 갑의 녹이 인인데 갑이 머리면 인은 갑의 육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갑하고 인하고 짝이지요. 그러니까 육체에 해당하고 인은 경계, 그러니까 어떤 군부대 같으면 철책을 세워서 경계를 만들어 놨죠. 이는 경계를 뜻하기도 하고 혼돈, 혼돈을 뜻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정, 사람이 인정이 많다 할 때 인정에 해당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관리도 되고 중급, 하급 관리도 해당하고 그래서 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 종교도 해당되고 인목이 묘는 문입니다. 문도 되고 차도 되고 생긴 게 차같이 생겼지요. 형상이 보면 문을 열고 들어갈 때처럼 보이지요. 묘가 문도 되고 차도 되고 손가락도 되고 남자의 성기관 같은 모습도 있지요. 묘는 또 여러 가지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묘는 또 작은 나무도 되고 그런데요. 쥐는 봄의 끝자락. 쥐는 목의 생명체가 살기 좋은 가장 좋은 땅입니다. 인묘진 하면 인이 1월, 묘가 2월, 진이 3월이니까 3월이 흙이니까. 그 만약에 뭐 갑이 있고 진이 있으면 갑진인데 나무가 진토의 튼튼한 양질의 땅에서 계속 성장을 하겠지요. 계속 성장하면 그것이 재물에 해당되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재물이 모이겠지요.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한 묘라는 것의 특징 중 하나가 뒤에 배우시겠지만 묘의 지장간 중에 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을. 근데 이상하게 묘를 놓고 화두를 잡아보면 묘 중에 을이 앞에 설명을 했죠. 을이 번식한다는 거. 묘도 같은 작용을 합니다. 묘가 있고 토가 적절하고 온도가 적당하고 갑목이 있으면 묘중 을목이 나와서 갑을 휘어감고 올라갑니다. 번식이 끝도 없지요. 담쟁이 덩쿨이나 뭐 칡덩쿨이 온 산을 휘감고 있는 것처럼 점점 번식을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묘라는 게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묘라는 게 묘중 을목이 문이 열린 것처럼 화두를 잡아보면 묘중에 을목이 나와서 갑도 타고 올라가고 경도 휘감고 진토를 보면 지렁이가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을이 지렁이니까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땅을 윤택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꽤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억을 해 두셨으면 합니다. 사라는 것은 햇빛이죠. 햇빛. 땅이니까 지지니까 땅이니까 땅에 비친 햇빛. 그리고 사라는 것은 쌍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쌍. 독이라는 의미죠. 왜 그러냐 하면 자축 인묘 진사 사에서 양이 극에 이르렀지요. 그러니까 극에 이르렀으니까 극의 끝인 동시에 시작입니다. 끝도 하나가 있고 시작을 알리는 사도 있고 이중성이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회전을 한다면 사는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기운도 있고 왼쪽으로 회전하는 기운도 있고 사라는 게 벌입니다. 벌. 사는 지호라 그래서 땅 구멍, 구멍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제 반대로 오미 신유술 해가면 또 해가 엄에 극이면서 양으로 또 시작되는 단계지요. 그러니까 해도 쌍입니다. 쌍. 해 자체가 쌍이기도 하고 뭐 천문이기도 하고, 근데 해를 또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에서 맨 끝에 해당되니까 집약되니까 gem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해는 또 독하다는 의미도 있고, 사도 좀 독한 의미가 있습니다. 해는 집중된 독함이고 사는 뭐 뱀과 같은 그런 좀 독한 면이 있습니다. 살은 아침 10시경에 해당되는 시간이고 햇빛이 땅에 따뜻하게 비친 상태를 사라고 합니다. 오는 말이기도 하고, 오가 간첩도 옵니다. 첩자도 오고, 오는 또 오해를 한다 할 때 그 오해고, 또 깨닫는다 할 때 그 오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불꽃이고 햇빛이고 뜨거움이고 이렇지요. 오라는 게 만약에 갑하고 오가 붙으면, 갑이라는 나무가 오에 붙어 있으니까 뜨겁고 습하고 불이 타지요. 그러니까 좀 불평불만이 많고 살면서 억울한 게 많았던 사람이 갑오입니다. 미는 들판입니다. 들판이고 뭐 논밭이 되겠지요. 끝없이 펼쳐진 들판, 논밭, 그리고 많은 나무가 모여진 장소라서 이제 목의 고라고 하는데 목의 묘라고 하기도 하고, 바람에 해당되고, 맛있다는 그 맛미자와도 통하고, 미완성의 미자도 저기 해당하고, 미와 신을 합쳐서 우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미를 대체로 우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미, 그리고 신은 겉으로 보면은 별거 없어 보이는데 내부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경전, 그러니까 뭐 천부경이나 무슨 경전하면 그 내부에 깊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신을 경전이라고 합니다. 경전. 신은 금이지요. 그 경이 금의 머리이면 신은 금의 몸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경신이라고 하는데, 경의 녹이 신이라고 합니다. 녹이라는 것은 신체, 생명, 재물, 복합적인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신은 금이고, 신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내부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신이라는 것은 경전, 그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유라는 것은 해가 지는 시기죠. 해가 지는 시기인데 소녀도 해당되고, 유가 소녀. 만약에 묘가 있고 유가 있으면 소녀와 소년이 만났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유는 여자의 성기관, 묘는 남자의 성기관 하니까 묘유가 같이 있으면 역시 그 사람 사주에 묘유가 있으면 조심을 해야겠죠. 행동을 조심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미국 같은 사람들이 주로 뭐 기계나 컴퓨터나 아주 섬세하고 합리적인 그 기계들을 만들지요. 그러한 작용이 유입니다. 유.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감정에 얽매이지 않는다, 원리 원칙대로 한다,
동양은 보면 목입니다. 목. 서양은 금이고. 서양은 보면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부하지요. 육체도 보면 튼튼하고. 서양 사람들은 악기를 하나 만들어도 아주 섬세하고 정교하게 만들어내지요. 동양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 경우 같으면 집도 이전에는 옛날에는 대강대강 지어놓고 뭐 보면 정감이 있긴 한데 좀 그렇지요. 합리성이 좀 결여된 부분들이 많지요.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겁니다. 그 유라는 게, 그러니까 서방은 유금이 지배합니다. 그 지구 기운들 중에 동양은 목이지요. 그러니까 목은 정신, 생명력 하니까 목은 이제 또 도인도 해당되고 하니까 동양 쪽에서는 주역도 발달했고 정신적인 서성들도 많고 뭐 이를테면 뭐 권법의 달인도 있고 그런 정신적인 부분들이 동양 쪽에서는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기운이 서양에는 합리적인 것,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만들어도 굉장히 섬세하고 정교하게 기계의 부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기운들이 있습니다. 서양의 산을 보면 멋지지요. 동양의 산은 작고 볼품없고 서양의 산은 우람하고 멋지고 웅장하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동양하고 서양 차이도 금과 목으로서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서양 사람들은 동양 사상이 아주 뭐 이제 매력적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요. 그러니까 뭐 서양 사람들은 물질적인 부분이 발달해 있으니까 아무래도 정신적인 뭐 어, 수양의 세계나 수행의 세계는 부족한데 동양 쪽은 수행하는 부분, 정신 세계가 발달해 있으니까 물질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발전시키는 부분이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술은 사막입니다. 사막. 그리고 황무지. 그리고 가을철에 추수가 다 끝난 상태의 논밭. 그리고 뭐 하인도 술이고 술수 기술도 술이고 화장실도 술이고 그 사람들의 배설물도 술이 되고 동물들의 배설물도 술이 되고 그리고 이전에 그 옛날 같으면 주막집에 가면 주막등을 켜놨지요. 그 외부는 창호지로 하고 내부에 불을 켜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술이라는 것은 사막처럼 그 눈에 보이는 초목, 나무 생명력이 없지만 반대로 그 부분이 보충될 수 있을 만큼 다른 기운이 들어와 있겠지요. 그래서 정신기가 매우 막습니다. 몸은 부실해도 정신기는 매우 막습니다. 사람이 담백하고 술이라는 게 감자입니다. 고구마는 진이겠지요. 고구마는 달콤하고 맛있고 감자는 뭐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별로 뭐 감자가 맛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감자는 맛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맛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만큼에도 다른 게 들어와 있겠지. 보이지 않는 부분이. 그래서 술은 감자에 해당합니다. 감자. 그리고 그 주막에 비친 등처럼 안에 정신력이 몸을 능가하는 상태입니다. 창호지가 육체라면 안에 불 자체가 영혼 정신이라면 그 영혼이 육체를 뚫고 나온 상태,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상태, 그 상태가 술입니다. 담백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격 자체가. 해는
집중, 집약 그랬습니다. 해라는 게 좀 독하죠. 해가 독하고 쌍이라고 했고 검은 것, 내부가 비치지 않는 검은 물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미라고 했고 이렇게 해서 10간 12지를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에 비치는 부분들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보셔도 모를 것 같지만 조금 배우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뭐 공부를 나중에 오래 한다면 그렇게 자연 이면의 진실을 보는 그런 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대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0간의 극을 설명하겠습니다. 10간의 극. 이제 앞에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오행이 뭔지를 이제 알고 계셔야만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도 정신수양을 오래 했지요. 뭐 저는 서성이 없었습니다. 뭐 사실 사주를 배우는 것도 유김은 이제 유김 진암이라는 그 중국 고서를 지은 사람이 대서성이었다고 볼 수 있고 근데 사주나 뭐 주역은 정말 서성이 없었어요. 혼자서 공부를 했으니까 처음부터. 그래서 수행도 하고 주역도 하고 했는데 수행을 할 때는 혼자 산속에 들어갑니다.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오후 5시나 들어가서 해가 지면 수행을 하고 오는데 그 산을 참 많이 다녔어요. 처음에는 절벽에서 이제 떨어질까봐 절벽 뭐 안전만한 자리를 찾아서 이제 떨어지면 정신을 잃으면 뭐 다치니까 절벽에 난 풀을 꽉 붙잡고 이제 명상도 하고 정신 집중도 하고 그랬지요. 그래서 뭐 산 골짜기도 들어가서 혼자 야밤에 수행을 하기도 하고 수행을 하다가 이제 정신 집중이 안 되고 해해지면 뱀이 있을 것 같은 자풀, 여름철에 자풀 속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죠. 거기를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뭐 죽거나 살거나 한번 해보자고 한 적도 있고 그리고 어떤 날은 산에 가서 수행을 하는데 엉덩이 밑에 뭐가 자꾸 툭툭 쳐요. 뭐가 올라와요. 거기가 두더지 집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겨울 밤중이니까 두더지가 밑에서 막 엉덩이를 툭툭 치는 그런 경험도 있었고 그래서 주역이나 수행은 사실 서석이 없었습니다. 그 뭐 사주 하시는 분이나 뭐 역학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뭐 이후에는 또 그런 분들을 대할 기회가 있겠지만 가면 자기 생각만을 말하고 자기 생각만 옳다 그러고 그리고 뭐 배우려는 분들이 가면 잘해주는 분도 있지만 기를 죽이려고 하고 해서 몇 번 그렇게 당하고 나서는 이제 사주나 정신 수양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뭐 가봐야 뭐 뻔한 말이니까 혼자 수행도 하고 조역도 혼자서 했습니다. 혼자서 그 384요가 있는데 하나하나 임상을 다 했습니다. 그 주역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뭐 유튜브에도 교수도 계시고 뭐 박사도 계시고 하는데 그분들은
알지 못하는 주역을 저 스스로 혼자 공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수행이나 정신력의 공부는 혼자 하는 게 좀 진리에 가까워질 확률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 수행을 혼자서 하다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어떤 날은 그 밤중에 고성들 흉내낸다고 동굴에 들어가 앉아서 수행을 해본 적도 있고 뭐 이도저도 안 되니까 뭐 이제 체력적으로 어떻게 무술 쪽으로 해서 뭘 얻어보자고 해서 하루 종일 나무 막대기만 던진 적도 있었지요. 뭐 몽둥이로 나무를 때려보기도 하고 기운이 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약수터에 앉아서 물에 기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물을 페트병에다가 1.5리터를 약수를 받아가지고 계속 그것만 마시는 겁니다. 마시고 또 정신 집중해보고 뭐 그렇게 하니까 또 물이 몸에 많이 들어가니까 막 정신도 없어지고 뭐 이제 산을 다니거나 들판을 다니거나 하면서 혼자서 생각해보고 몸으로 부닥쳐보고 해서 수행도 하고 했는데 이게 어찌했건 사주 공부도 정신 영역에 해당되니까 혼자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혼자서 생각을 자꾸 해야만 남들이 못 보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게 그 주역도 그렇고 사주도 그렇고 수행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 주역이나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이 사실 저는 처음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사주나 주역을 권하지는 못해요. 제가 너무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근데 뭐 또 거기를 고행인 줄 알지만 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아는 부분은 쉽게 쉽게 설명을 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중간에 이제 뭐 공부만 하면 너무 지루하니까 제가 공부하고 수행했던 그 옛날 일들을 말씀을 드려보네요. 제가 그 뭐 멧돼지가 출몰하는 지역인지도 모르고 거기서 밤중에 앉아서 그게 아마 멧돼지 소굴이었던 것 같아요. 막 굴처럼 되어 있었는데 거기도 모르고 앉아서 밤에 수행을 했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일대가 멧돼지 소굴이었답니다. 멧돼지를 보고 놀라서 도망온 경우도 있죠. 내려오는데 산을 밤중에 수행하고 내려오는데 멧돼지 밑에서 뭐 개가 네 마리인가 다섯 마리인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개를 이 밤중에 데리고 오나 점점 가까이 오니까 모습이 명확하게 보이지요. 멧돼지인 겁니다. 그래서 혼비백산에서 나 혼자서 막 나무 찾고 그 나무에서 이제 나무에 다리를 올려놓고 저놈들이 달려들면 나무 위로 올라간다 그러고 있는데 정작 멧돼지들은 나한테 관심도 없었어요. 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십간의 크기라는 것은 이것은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의 오행을 아셔야 합니다. 아셔야만 이제 극이 되나 안 되나 이제 그 관계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갑을은 목이지요. 목. 그 목은 목극토 했으니까 무기는 토니까 갑을은 무기토를 극한다. 이렇게 됩니다. 목극토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병정은 화니까
경과 신은 금이니까 화극금한다. 모기는 토니까 임계는 수니까 토극수한다. 경신금 갑을목 금극목 임계수 병정화 수극화. 자는 수니까 사오화를 극한다. 축은 토니까 해자수를 극한다. 이는 목이니까 진술중 및 토를 극한다. 묘는 목이니까 진술중 및 토를 극한다. 쥐는 해자수를 토극수한다. 사오는 화극금 신유를 극한다. 미는 해자수를 극한다. 신유는 인묘를 극한다. 술은 수를 극한다. 해는 사화를 극한다. 헌인을 말하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기에 대한 모습과 형상입니다. 갑은 큰 고목, 머리, 주먹, 주도적인 어른, 초목, 작은 나무, 새, 나뭇가지. 병은 태양, 촛불, 화려한 꽃. 정은 작은 불, 번개, 빛, 장정, 관능, 미인. 무는 큰 산, 구름, 중앙. 기는 작은 산, 작은 흙, 무덤, 작은 구름. 경은 절연되지 않은 무쇠덩이, 도끼. 신은 가공된 보석, 과일, 금속 제품. 임은 건강, 호수, 임금, 진주. 개는 이슬비, 통계, 종합적인 것. 갑은 양목, 남자목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적으로 크고 외향적이다. 어른, 여자목, 엄목. 소극적이고 작고 내향적이다. 갑은 나무면 어른 가지다. 병은 남자화, 양화니까 활동적이고 크고 외향적이고. 정은 여자화. 여자화라는 것은 엄하라는 말입니다. 엄이라는 말입니다. 소극적이고 작고 내향적. 병이 태양이면 종은 촛불, 번개. 무는 남자토라는 것은 양토를 말합니다. 활동적이고 크고 외향적이고. 기는 여자 음토, 소극적이고 작고 내향적. 무는 큰 산, 기는 작은 흙무덤. 경은 양금으로 활동적이고 크고 외향적. 신은 음으로 소극적이고 작고 내향적. 경은 큰 바위, 신은 작은 바위, 날카롭고 뾰족한 바위. 경은 도끼, 신은 가위. 신은 보석입니다. 임은 남자 남양수로서 남자수로서 양수로서 활동적이고 크고 외향적. 개는 음으로 소극적이고 내향적. 임은 큰 호수, 개는 이슬비입니다. 이제 십간의 충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충이라는 것은 충돌입니다. 충돌인데 갑경충. 이전에 제가 도식을 한번 그려보시라고 한 거 있지요. 그 도식을 보시면서 갑경충 서로 반대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갑경충, 얼신충, 병임충, 정계충. 무기 중앙은 충이 안 됩니다. 충이 안 되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갑무충이라고 해요. 갑무충. 갑하고 무는 충이 된다. 얼기충도 된다고 그러고. 근데 지금 이제 이론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갑무충이란 말을 잘 안 합니다. 인정도 잘 안 하시고, 얼기충이란 말도 잘 안 하고, 인정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오행 위치와 십간 위치, 12지 위치, 12지 진술충미. 저번 시간에 그린 그림 있지요. 그걸로 이제 갑경충, 얼신충, 병임충, 정계충 이렇게 자꾸 해보시고 암기도 하시고 뭐 여러 사이트 들어가서 십간충에 대해서 읽어보시면 많은 자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십간은 합하는 게 있습니다. 십간에는 충돌하는 것도 있고 서로 합하는 것도 있고. 갑기합
갑기 합이 되고 얼경 합이 되고 병신 합이 되고 정임 합이 되고 무게 합이 되는데, 갑기 합은 토가 됩니다. 갑과 기가 합하면 토가 되는데, 갑도 그대로 있고 기도 그대로 있는데 중간에 토라는 오행이 나옵니다. 원래는 하늘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별과 기가 있는 위치의 별이 서로 만나거나 기운을 주면서 합하는 걸 갑기합, 을경합, 병신합, 정임합, 무게합으로 사주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근데 갑기합이라는 것은 사주에 화와 토가 많아야만 합도 성립하고 토도 생겨납니다.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갑과 기가 합할 때는 사주에 화가 많고 토가 많아야만 갑기 합도 성립하고 토도 생겨납니다. 얼경은 금입니다. 금. 을이라는 게 새지요. 경이라는 게 밥인데, 얼경합인 관계를 보면 만약에 남자가 경일간이고 여자가 을일간 사주면 서로 뭐 말도 주고받고 굉장히 다정다감해요. 뭐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얼경은 합하면 금입니다. 금. 을에 위치해 있는 별과 하늘에서 경에 위치해 있는 별이 서로 뭐 바라보거나 기운을 주면서 금이라는 것이 생겨나는데, 그걸 본떠서 사주에서는 얼경금이라고 했습니다. 얼경금은 사주에 토와 금이 많아야만 합도 성립하고 금도 생겨납니다. 사주에 토금이 적거나 없고 화가 많거나 다른 오행이 많으면 얼경합도 되지 않고 금도 나오지 않습니다. 병신합은 수라고 합니다. 얼경은 금이라고, 병신합은 수. 병신합 수가 되려면 사주에 금이 있고 수도 적당히 있어야 합도 되고 수도 생겨납니다. 정임도 사주에 정임화 목하면 목이 나오니까 목을 생할 수 있는 수나 목이 사주 중에 어느 정도 있어야만 정과 임도 합하고 목도 생겨납니다. 무게합도 그렇습니다. 무게합은 뭐 이제 만나고 이별하는 게 많다고 그래요. 무가 구름이고 개는 비니까 구름에 비가 모였다가 또 내리면 헤어지고 또 모였다가 헤어지고, 그래서 무게는 합하면 화인데 사주에 목이나 화가 많아야만 합도되고 화도 나옵니다. 정임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요. 장정과 부인의 합이다. 그래서 엄난합이다. 병과 신은 합하면 뭐 근엄하다, 위험이 생긴다,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갑기합은 중정지합이라고 합니다. 중정지합. 십이지에도 충돌이 있습니다. 천간에도 충돌이 있었지요. 좌우충, 충미충, 저번에 그려드린 도식을 보고 이제 반대되는 위치에 있는 건 충돌한다는 겁니다. 충미충, 인신충. 묘유충은 설명을 드렸지요. 묘유충은 이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이제 묘가 들어오는 문, 유가 나가는 문, 이렇게 되니까 그 묘의 반대가 유입니다. 묘가 들어오는 문이니까 유는 나가는 문. 묘시에는 태양이 뜨지요. 유는 태양이 이제 지니까 나가지요. 그 묘인은 또 행동을 조심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성관계에서. 충미는 사주에 충미가 있으면 신체적인 구조가 안정적인 사람, 잘생긴 사람들이 많아요. 만약에 뭐 술이 있으면 그렇진 않겠지만 축과 미 두 개가 온전하게만 있으면 잘생긴 사람들이 많아요. 육체적으로 잘 빠진 사람들.
진술만 사조에 있고 충이거나 형이 없으면 부지런합니다. 왔다 갔다 왔다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그 사조 감정할 때 충미가 있으면 사조에 만약에 연의 축이 있고 일간에 미가 있고 다른 곳에서 방해하는 게 없으면 이렇게 감정을 하면 됩니다. 본인은 잘생겼거나 뭐 육체적으로 이제 흔히 말하는 잘 빠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육식갑자에 가서 갑자와 가보가 총하기도 하고 얼축과 얼미가 총하기도 하고 이런 총들이 있습니다. 갑자선 중에는 갑자와 경호가 총하고 청간하고 갑하고 경은 총이 되었지요. 근데 지지도도 총이 되었지요. 청간도 총이 되고 지지도 총이 되고 근데 이렇게 연이 만약에 갑자다 월이 경호다 하면 청간도 총하고 지지도 총하지요. 그러면 사주가 네 기둥이니까 72세를 가지고 4로 나누면 72를 4로 나누면 18세 정도 되지요. 갑자가 연이고 경호가 월이면 18세 이전에 문제가 좀 상처를 많이 받는 문제가 생깁니다. 천간이 서로 극하고 천간이 서로 극하는데 지지도 서로 극하거나 천간이 서로 충하는데 지지 또한 충돌하는 시기에는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 생깁니다. 만약에 얼축이 월이고 신미가 일간이라면 18세에서 36세 사이에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고 월은 가정이니까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겠지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본인이 18세에서 36세 사이에 좋지 않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주에 천간이 연이 갑자인데 일간이 경우면 이 경우도 월과 일이 서로 상하간에 충하지요. 그런데 월이 을축이고 시가 신미면 거기서도 충하지요. 그러니까 사주의 천간과 지지가 서로 극하는 게 많고 천간과 지지가 서로 충하는 경우가 많으면 방금 설명드렸듯이 연주를 대비해서 일주에 혹은 월주에 시주에서 간지상하 충격하고 월주에서 월주 대비 일주나 시주에서 간지상하 충격하는 경우가 많으면 그 사람은 인생이 복잡다단합니다. 그 부분을 기억을 하셨다가 나중에 상담하실 때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간도 충하고 지지도 충합니다. 천간충, 지지충. 이 갑자손이라는 것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기를 써두시고 밑에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리를 쓰시고 차례대로 조합을 해보면 갑자, 얼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가 되지요. 그러면 술과 해가 남지요. 술해는 공망이로 갑니다. 이것이 갑자순입니다. 갑자순. 그 다음에는 짝이 없는 술에다가 갑을 갖다 붙이겠지요. 그리고 갑술, 올해, 병자, 정축,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이모, 개미하면 또 신유가 남지요. 천간은 10개고 지지는 12개니까 그러면 신유 공망이지요. 그러니까 갑술에서 시작했으니까 갑술손이라고 합니다. 갑술손. 갑신은 그 다음에 신이 남았으니까
갑을 거기다 붙여서 시작을 하면 갑신, 얼류, 병술, 정해, 모자, 기축, 경인, 신묘, 임진, 개사하면 오미가 남지요. 역시 오미는 공망인데 갑신순 중에 오미는 공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갑오, 갑진, 갑인. 그 다음에 12 지지가 합합니다. 자축, 합토 이렇게 합니다. 자축, 합토, 인해, 합목, 묘술, 합화, 진유, 화금, 사신, 화수, 오미, 합토. 옆에다가 자축은 합하면 토이다. 인해는 합하면 목이다. 묘술은 합하면 화이다. 진유는 합하면 금이다. 사신은 합하면 수이다. 오미는 합하면 토이다. 이랬네요. 자축도 합하려면 사주에 화투가 많아야 하고 인해도 합하려면 사주에 수목이 있어야 하고 묘술도 그렇고 진유도 그러니까 생겨나는 오행을 생하는 오행이 있어야 합이 됩니다. 묘술합은 수적불거합니다. 묘가 손이고 술이 발이니까 다리니까 두 개가 합하면 수적불거라고 합니다. 오미는 합하면 합이 되었다가 합이 안 된다라고 결국은 합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앞에서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천간지지 60갑자 만들기를 이제 해볼 텐데요. 천간은 10개고 지지는 12개입니다. 갑자, 얼축, 병인, 정묘, 모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계유, 수레공망 되었지요. 수레는 짝이 없으니까. 그리고 갑자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갑자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주에 갑자순에 해당되는 것은 갑자, 얼축, 병인, 정묘, 모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가 모두 해당되는데 만약에 사주 일간 자기 자리가 무진이면서 월에 술이 있으면 월의 술은 공망이라고 합니다. 공망. 만약에 시에 해가 있으면 해가 공망이다 이렇게 합니다. 공망이라는 것은 기운이 없다, 약하다, 뭐 비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를 따로 쓰시고 차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를 쓰시고 천간을 기준으로 짝을 맞춘 다음에 다시 술 위치에 가서 다시 붙이고 남는 부분에 계속 이렇게 갑을 이렇게 붙여 나가면 총 60개가 나옵니다. 60개. 맨 오른쪽에 보면 갑자, 얼축, 병인, 정묘, 모진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했지요. 이 부분을 갑자순. 갑자순에는 소리가 짝이 없으니까 소래공망. 갑술은 갑술을해 병사정축,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이모, 개미, 신유가 남지요. 그러니까 갑술순 중에는 신유가 공망.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설명은 뭐 인터넷에 찾아보면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되어 있을 겁니다. 찾아보시고 이 비유를 자연물과 뭐 주변에 있는 환경물에 비유한다는 것은 나중에 이제 형상으로 해서 사주를 판단할 때 많이 쓰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는 큰 종이라고 했네요. 종. 개는 뭐 계획. 그 개라는 게 처음에도 설명드렸지만 갑중심의 정인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정인. 이제 여기까지 익숙해지시면 이제 사주란 명칭을 이제 자신 있게 이제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들인데 사주란
사주란 명칭은 연월일시가 천간지지 두 부분으로 되어 네 개 기둥이 되어으로 붙여진 것이고 각각의 기둥에 두 글자씩 해서 팔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갑자, 갑자, 갑자. 그래서 보면 정충년, 정미월, 신사일, 개사시 이랬네요. 요새는 사주 프로그램이 잘 나오니까 생년월일시 해가지고 집어넣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굳이 뭐 사주를 절기 찾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요. 세상이 발달해서. 그래서 정충년, 정미월, 신사일, 개사시에 태어난 사람인데 연은 유년입니다. 유년 어릴 때 보통 1세에서 18세, 청년은 18세에서 36세, 36세에서 54세가 장년, 54에서 72가 말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연은 유년, 그리고 처음이니까 조상, 혈통, 이거 뿌리건이라 했습니다. 뿌리건. 월은 청년, 부모, 형제, 가정, 가정입니다. 정미는 가정 또는 사회. 신사가 신사 중에 일간신은 자기 자신입니다. 사는 배우자, 상대방, 나, 상대방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배우자. 계사는 자녀, 말년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연애에 길신이 있으면 아 조상들이 잘 살았겠네요 이렇게도 말을 하기도 하고 월이 좀 나쁘면 가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네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부모 어머니와 아버지 성격이 월에서 잘 나타납니다. 연은 옛날 과거 현재 미래 연월일을 이렇게 가는 거고 오른쪽부터 연월일인데 일자리 보면 주객되어 있지요. 일가는 나, 상대는 일지, 나면 부인도 일지가 될 수 있고 상대방도 일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연은 자에서 시작해서 해년에 끝납니다. 그리고 월의 시작은 인입니다. 인, 자가 아니라 1월달이 인입니다. 인, 묘, 진사, 오미 그렇게 해서 축월이 12월이 됩니다. 일의 시작은 일정 기준점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시의 시작은 자시, 축시에서 해시에서 끝납니다. 연은 사주의 근본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이거 사주를 세우는 거는 뭐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방식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새는 뭐 컴퓨터 만스르기 잘 나오니까 뭐 사이트 정확하게 나오는 곳을 찾아가셔서 사주를 넣기만 하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야자시, 정자시라는 것은 저 학자들 사이에 분분한데 의견이 보통 11시 반에서 1시 반 사이가 자시입니다. 자시인데 11시 반에서 12시 반 사이는 시간을 정하는 게 좀 특별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절기라는 게 있습니다. 절기. 절기는 찾아보시면 입춘, 경칩, 청명, 입하, 망종, 소서, 입추, 백로, 입동, 대설, 소환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사주에서는 그 절기를 씁니다. 그 절기가 되면 해당되는 월을 바꾸게 됩니다. 월주 역시 절기를 기준으로 경계를 정한다. 1년 12달이므로 24절기 중에 12개의 절기가 월의 경계가 된다. 예를 들면 인월은 입춘부터 태어난 달을 정할 때는 인월이라 하는 것은 입춘부터 묘월은 경칩부터이다.
한 해의 시작은 입춘이 되어야만 연주가 바뀝니다.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 어떤 분은 동지라고 하기도 하는데 뭐 제가 공부해 본 바로는 입춘도 틀리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보통 입춘으로 씁니다. 그 사람들은 새해 1월 1일이면 새해가 시작된다고 하지만 사실 사주상으로는 입춘이 보통 양력 2월 4일, 6월 5일쯤 오니까 그때가 사주상으로는 한 해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지가 인일 때는 입춘이 들어야만 월지인을 쓰게 되고 묘월지를 쓰려면 경칩이 지나야 하고 3월에는 청명이 지나야 하고 4월에는 입하, 5월에는 망종, 6월에는 소서, 입추, 백로, 한로, 입동, 대설소환 이렇게 하고 밑에 우수, 춘분, 고구, 소만, 다지, 대서, 처서, 추분, 상강, 소설, 동지, 대하는 중기라고 해서 유기막에서는 이 절기를 씁니다. 유기막에서 입춘경, 입청명, 입하망중, 소서, 입추, 백로, 한로, 입동대설, 소화는 자주 익숙하게 하셔서 암기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대해서는 왜 그 사주서적에는 11시부터 1시까지가 자시라고 했는데 왜 여기는 11시 반에서 1시 반 사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 우리는 지금 일본 기준 시각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각을 찾으려면 30분을 찾아야 하고 컴퓨터 만세력 보면 이 부분도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 부산하고 서울하고 그 차이가 있어요. 서울은 만약에 11시 23분에서 1시 23분이 자시인데 부산은 11시 32분에서 1시 32분 이렇게 됩니다. 컴퓨터 만세력 보면 도시별로 이 시간이 뭐 1, 2분, 3, 4분, 7분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그걸 잘못하면 사주를 엉터리로 보게 됩니다. 시간을 잘못 정해버리니까. 일본 시각을 쓰는데 우리나라 시각을 찾으려면 30분을 붙여야 되는데 이 부분도 광주나 서울이나 부산이나 차이가 나니까 도시별 정확하게 시간이 23분에 넘어가는지 32분에 넘어가는지 그 23분에 넘어가면 전부 뭐 자축이며 진사오며 신유설애가 같이 23분에 넘어가고 32분에 넘어가면 같이 32분에 넘어갑니다. 시주도 보면 뭐 만설이 있어서 뭐 외울 필요가 없긴 한데 갑기질 갑자시도 이럽니다. 그러니까 갑기일에는 일간이 갑이거나 기가 일간일 때는 시간이 자시라면 갑자를 쓴다 이 말입니다. 축시는 을축시, 인시는 병인시. 그래서 갑기지일은 갑자시도 이렇게 하는데 갑과 기일에는 갑자부터 시작을 해서 시간을 정한다 이 말입니다. 자시는 갑자부터 시작을 하니까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오시는 경오시, 미는 신미시, 유는 계유시라고 하지요. 을경은 병자시도입니다. 갑기질, 갑자시도, 을경지일, 병자시도, 을경지일은 병자부터 자를 붙여 나간다. 그래서 해시는 정해가 되지요. 병신지일은 무자시도라고 합니다. 무자에서 쭉 자시, 축시, 인시, 묘시 이렇게 붙여 나갑니다. 처음에는 좀 암기하기 힘드시고 하니까 이 시간 조견표를 한번 만들어 두시고 익숙해질 때까지 보시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청임지일은 경자시두, 무게지일은 임자시두입니다. 갑이나 기일에 축시에 태어났다면 시주는 시의 기둥은 을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띠로 보는 궁합입니다. 신자진, 해묘미, 인호술, 사유축, 삼합이라고 합니다. 삼합. 그 뭐 이 부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숭이, 쥐띠, 용띠는 궁합이 좋다. 해묘미, 돼지, 토끼, 양띠는 궁합이 좋다. 인호술, 범말, 개띠는 궁합이 좋다. 사유축, 뱀, 닭, 소띠는 궁합이 좋다. 띠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신자지는 삼합, 해묘미도 삼합, 인호술도 삼합, 사유축은 삼합 이렇게 하는데 뒤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사주를 보시고 오행을 한번 써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른목, 유령금 이런 식으로. 밑에 아라는 것은 어리자기라는 겁니다. 옆에는 정이 자기 자리고, 이 부분도 오행을 한번 써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따로 그 한번 써 보시고 오행을 한번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그 다음에 이제 사주에서는 신살인데 신살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